부동산의 가치가 없어도 안 되겠죠. 이 5가지 제가 14년 동안 경매를 하면서 요약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론에서도 안 가르쳐요. 이건 그냥 팁이에요, 여러분. 자, 이것 좀 한번 보세요. 김해시에 있는 진해동 주택인데 이게 5분의 1 지분이었어요. 이게 지분할 때 되게 웃긴 사람들 많아. 공부가 안 돼가지고 아파트 2분의 1 지분이 나왔는데 2분의 1이라는 건 안 보고 야 이거 5억짜리 아파트가 2억 5천이 나왔는데 이거 미쳤네. 그래서 3억에 사. 그래서 지분 경매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5분의 1 지분이었는데 주택이었습니다. 이 5분의 1에 대해서 1억 2천 정도가 감정이 잡혔는데 한 번 유찰, 두 번 유찰, 세 번 유찰 기본적으로 이만큼 유찰이 된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 6,200까지 유찰된 상황에서 변경이 났어.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기본반 수강생분들하고 창원 지원에 저희가 모의입찰을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수강생하고 어떤 여사님이 언니 막 사우나 멤버래요. 근데 그 사우나 멤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엄마가 돌아가서 엄마 며느리 됐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상속을 했는데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남동생이 막내가 그렇게 사고를 한다고 해서 누나한테 돈 달라고 하고 매형한테 돈 달라고 해서 야 이거 집안 못 살 일이다. 이거 진짜 정말 똑같아요. 레파토리들이. 그래서 안 도와줬더니 결국 경매에 나왔고 자기는 나 여기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라는 걸 배워야 합니다. 공유자가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라는 거는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지분권자가 공유자라고 말씀드렸죠? 저요! 제가 그 가격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유자한테 줘야 돼요. 낙찰 받는 거. 그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입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공유자들한테 다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있다라는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배운 사람들은 이게 뭔가 알아볼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글자도 읽기 힘드니까 그냥 나몰라라 합니다. 대부분은 한 70%는 나몰라라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이거를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공유자 누구나 할 수 있고 두 번째 딱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딱 한 번. 근데 언제든지. 보증금 10%로. 그러면은 중요한 건 여기 언제든지 여기다가 별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했죠. 딱 한 번. 그러면 여러분 공유자가 이때 1차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면 너무 비싸죠. 2차에서 9,700에 한 번 더 유찰될 것 같아. 아파트 아니라 주택이니까. 그래서 그 안 했어요. 세 번째 7,800이면 3차까지 사면 싼 거였습니다. 그러면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해놓으면 되겠죠. 근데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몰라. 누군가가 낙찰받으면 잠시만요. 제가 할게요. 이것만 배운 거예요. 분명히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언제든지에다가 별표했죠. 언제든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매를 배운 사람이라면 예상 낙찰가라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는 한 번 유찰되면 그 위로 낙찰이 되고 주거용도 2번이면 그 위로 낙찰이 됩니다. 근데 이거 벌써 유찰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째 여기서 샀었어도 되고 또 유찰이 됐다면 이날이 2월 10날이죠. 유찰됐어. 그럼 한 달 뒤에 나오잖아요. 그럼 3월 10날 6,2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 같으면 언제든지라고 했으니까 2월 10날 이거 유찰되고 이 사건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끝난 거거든요. 다음 사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 오후에 점심 먹고 가서 5번에다가 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있음이 빨간 글씨로 떠요. 여기에.
손실 뜹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투자해야겠는데 마음을 먹고 갔는데 채권 페이퍼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있음 그러면 여러분 입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죠. 내가 얼마에 하든지 공유자가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도 입찰 안 합니다. 그러면 6,400에 6,200에 먹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걸 못 가르치는 거야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에 낙찰되는지 예상 낙찰가도 알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재수 좋게 여기서 또 유찰됐다면 미리 여기에서 한 달 전부터 내내 3월 10일까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있음 이 말이 뜨게끔 연출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저가에 내 거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최저가 6,244만 6천 원에 내가 먹을 때는 보증금 10%를 반드시 입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있습니다. 자 할게요. 했는데 입찰 보증금을 10%를 안 갖고 왔어요. 그럼 무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요때 그 사우나 멤버 여사가 요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에 대해서 가르쳐준다고 얘기를 하라고 우리 수강생분한테 했더니 나는 인제대 그 최고 뭐 경영자 과정에서 경매를 3달 이상 고급 과정까지 다 들었기 때문에 이걸 다 안 돼요. 안 들었어요 제 얘기를. 그리고 또 이때에도 7,800 이때 유찰됐을 때에도 또 와 있어.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했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랬더니 변경 딱 뜬 다음에 법원에서 저는 또 한번 얘기했는데 등기소에 매각기일 통지서를 안 보냈어요. 자, 이 얘기 다시 할게요.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에서는 이해 관계인에게 경매가 언제 실시됩니다. 라는 매각기일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 관계인이라 함은 채권자, 채무자, 임차인, 우리가 낙찰받으면 낙찰자까지가 이해관계인이에요. 그러면 낙찰받기 전이니까 그런 이해관계인들한테 내가 기일통지서 갔어야 될 때 일부러 하나씩 빼먹어요.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좀 아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장난을 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왕왕 그래요. 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 아는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해차를 했잖아요. 그러면 딱 변경 신청하고 취하해 버립니다. 나 이거 이해관계인한테 서류 안 보냈어. 직권으로 법원에서 취하해 버렸죠. 짜증을 무슨 소리예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재개발하는 부분인데 저한테 와서 그거를 우리 수강생분이 한다고 그래서 아유 말렸어요. 한 번 더 유찰시키세요. 아 너무 잘하는 부분이래요. 그래가지고 입찰을 진짜로 했는데 낙찰됐어요. 그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변경이 뜬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어디에다가 매각기일 통지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를 빼놨다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니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장난칩니다. 근데 그때 2등이 있었거든요. 느낌이 딱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그 서류 다 보내고 입찰도 했는데 제가 느낌 이상해서 그때 썼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쓰십시오. 그랬는데 제 얘기를 안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 2등 했던 사람이 이번에 1등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요. 법원에서. 법원에서는 지금 법원 그 대장들이 좀 장난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변경이 나가지고 다시 신금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7,800이면 3차였잖아요. 한 번 더 유찰됐죠. 근데 여기 7,800에서 누군가가 9,159만 이거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하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김성철 이거 6,200에 먹을 수 있는 거를 지금 9,500에 먹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쿡쿡 찔러서 그거 좀 제가 조언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다 압니다 하더니 결국에 이거 6,200에 먹을 거 9,100에 이 사람이 낙찰받은 그 가격에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거예요. 얼마나 속이 쓰립니까? 3,000을 지금 버린 셈이죠?
우리 수강생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걸 썼더니 가서 얘기한 거예요. 사우나 멤버니까 사우나 언니 그거 우리 원장님이 그러는데 그런 거래. 이분이 학원에 찾아오셨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등록을 하셨어요. 우리 학원에. 이거 지분 수업할 때마다 이거 갖고 수업하는데 당사자가 오셔가지고 수업할 때 조금 곤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유쾌하신 분이에요. 긍정적이고. 저는 수업료 냈다고 생각해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수업으로 아니 수업료 무슨 3,000만 원씩이나 내.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또 다른 것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많이 수익을 내시긴 하셨는데 그랬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5분의 1 매각이죠. 그 다음에 여기 도시지역내 제2종 일반 지역. 자, 제2종 일반 지역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죠? 오케이, 15층입니다. 1종 5층, 2종 15층 이하, 3종 15층 이상, 주는 이상복합. 그러면은 이것은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거란 말이에요. 위치도 굉장히 좋았어요. 진해동 코너 자리에 주교소 있고 바로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에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데 임차인들이 월세를 받아가지고 생활비를 하고 사시는 거예요. 집 되게 컸어요. 그거의 5분의 1 정도. 딱 맞죠, 우리 말하는. 자, 보시면은 상속이죠? 재산 상속, 우선주 5분의 1. 아버지가 홀로 사시고 공유자들이 돈 상속, 다 그 지역에서 살고 있고 부동산 가치도 없고 휴가의 지분이고 5가지가 다 맞아 들어섰죠. 그런 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 상속도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이라고 까만 글씨를 써있죠? 빨간 글씨 아니고 이런 거는 대집 하나만 있어도 법정 지상권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법원에서 써놔요. 자기네들 어떤 책임 소지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이제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건데 전혀 이건 문제가 없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분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는 싸게 사서 공유자에게 내 지분을 사가라입니다. 내 집을 사가라. 그러면은 시세 차익을 보고 우리가 2달 이내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예요. 제가 특수물건 중에서 가장 빨리 일반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2달 안에 다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가장 빨리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협상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안 사갈 거면 당신 집은 나한테 파세요.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일반 학원에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경매가로 나한테 넘기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시세대로 나한테 사가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또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걸 진짜 지분을 안 달아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당신 거랑 내 거랑 합해서 부동산에 내놓자. 온전한 그 물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리면 지분대로 나눠갖자. 이렇게 제안을 하래요. 아니 근데 이미 안 산다고 할 때는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협상 결렬이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에 같이 내놓자고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리기 아니에요. 무조건 내용 증명 보내고 경매 신청한다고 하는 거예요. 경매 신청은 뭘로 할 수 있어요? 다른 5분의 1만큼의 지분이 있으니까 이 5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분할해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럼 법원에서 경매를 합니다. 어떻게 분할을 하겠어요? 집을 자르겠어요? 5분의 1 톡으로? 주방까지는 네 거, 거실은 네 거 이렇게 잘라주냐고요. 분할을 못한다고. 땅은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현물 분할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집은 현물 분할이 아니라 현금 분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현금 분할하려고 하면 팔아야겠죠? 부동산에 내놓습니까? 아니죠. 법원에서 잘하는 경매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기세에 의해서 하는 경매가 아니죠. 분할을 위한 경매잖아요. 이런 걸 보고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임의 경매도 알잖아요. 강제 경매도 알죠. 임의 경매는 뭡니까? 저당권, 근저당권 그런 어떤 담보에 의해서 경매가 실행되면 임의 경매, 사용증이라든가 압류, 감류, 채권에 비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강제 경매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뭐 결과는 똑같습니다만은 모두. 하지만 이건 어떠한 그 채무 관계가 아닌 분할을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경매, 또 누군가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이 형식적 경매입니다. 그러면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고 이걸 경매로 팔아서 자, 형식적 경매는 또 특징이 뭐냐? 얘 지분만 내놓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팔아서 그 비율대로 돈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나는 5분의 1 지분만 갖고 있는데 나머지 5분의 4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경매를 반대하면요. 반대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요. 너 5분의 1만큼 빨리 사줘. 사주지 않으면 전체 이해관계인이 지금 어쨌든 한눈에 들어왔으면 전체를 팔아서 니네 지분대로 나눠줄 거야 라고 직권으로 통보합니다. 그리고 경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 사줄 수 없습니다. 엄마가 거기 사고 계신데 그래요? 경매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엄마도 이사 가고 그래요? 절대적으로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 5가지가 충족이 되면. 네. 네. 그리고 제일 우선적으로는 이 내용 증명이 가면 우리가 월세 청구를 한다 그러고 줄 때까지 이거는 내 돈이잖아요. 근데 안 주는 거잖아요. 부양이득이거든요. 그 반환 신청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사주려고 합니다. 네. 다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러려면 뭐라고요? 이 5가지 5개명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한 가지도 빠져서는 안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90% 이상 다 사줍니다.